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PR 343번째로 발표할 논문은 Semi 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 with Cross Pseudo Supervision이라는 논문이고 이번 12편 2021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패킹 유니버시티랑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 이렇게 저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논문이고 사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뭐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사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 논문을 찾고 그 논문에서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로 실었던 내용들을 좀 많이 실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크로스 슈퍼비전이라는 개념을 정말 간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이 얼마나 성능을 향상시켰는지 익스페리먼트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원래 보통 슈퍼바이즈 러닝 하면은 그냥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이 있으면 그 데이터와 레이블을 가지고 어떤 모델이 이런 레이블들을 잘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말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에 매칭이 되는 레이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얻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 데이터를 예로 들면은 그 의료 이미지나 뭐 어떤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임상의가 같이 동반되어서 레이블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뭐 일반 이미지만 하더라도 이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레이블링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레이블 데이터가 좀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이런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연구가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을 중심으로 설명된 방법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가장 먼저 말을 했던 거는 민티처인데, 민티처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약간 디스틸레이션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스튜던트 모델이 있고, 이 티처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티처 모델은 이 스튜던트 모델의 웨이트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계속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이 최종적인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 값의 컨시스턴시를 비교를 하는 로스를 계산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 스튜던트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실행하는 건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컨시스턴시 로스도 같이 계산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민티처라는 연구였고요. 그리고 Unsupervised Data Augmentation, 이제 UDA라고 불리는 연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PR 189번에서도 이제 소개되었던 연구인데, 어떤 레이블드 데이터가 있고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레이블드 데이터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그대로 진행을 해줍니다. 근데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기도 결국에는 컨시스턴시를 좀 잘 보기 위한 방법을 채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X라는 어떤 unlabeled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거를 특정 어그멘테이션으로 굉장히 많은 perturbation을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일 때는 엄청나게 많은 perturbation을 줘도 결국에는 얘는 같은 레이블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consistency regularization 의 개념인데 그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던 연구가 UDA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이제 사실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연구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PR 195번에서 소개되었던 연구인 믹스 매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데 얘는 이제 믹스업이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 이거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해서 진행을 했고 먼저 첫 번째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그림은 그 고려대 DSBA 연구실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에 굉장히 깔끔하게 그림을 정리를 해 놓으셔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게 레이블드 데이터고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게 언레이블드 데이터인데 이것들을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나눠서 먼저 모델을 그 예측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다시 합쳐서 셔플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셔플을 시켜준 상태에서 이제 임의로 나눠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레이블드 데이터였던 데이터랑 언레이블드 데이터였던 애들이랑 이제 믹스업 이제 합쳐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합쳐진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레이블, 이제 믹스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레이블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드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최종 그 피처들은 슈퍼바이즈드 로스, 단순히 크로스 엔트로피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언레이블드 데이터로 만들어진 최종 피처들은 이제 컨시스턴시 로스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이제 믹스 매치라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픽스 매치라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PR 237번에서 소개가 되었던 연구였고요. 이건 이제 앞에 있었던 연구들과는 조금 다르게 수도 레이블이라는 방법을 채택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정말 그냥 정말 약한 어그멘테이션을 준 거 하나랑 정말 강하게 어그멘테이션을 준 샘플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놓고 이 약하게 어그멘테이션 준 데이터는 이제 모델이 예측을 했을 때 아무래도 거의 정답에 가깝게 예측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수도 레이블로 바꿔서 실제 이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샘플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이 되어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해주는 게 픽스 매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 사용되었던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럼 이 방법들을 뭐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에도 사용을 하고 싶었던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는 조금 다른 유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연구였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랑은 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러한 결국에는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픽셀 와이즈 리그레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리그레션은 어떨 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생성 모델 이런 데 쓰이나 아니면 VA 이런 데서 쓰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픽셀 와이즈 리그레션 이렇게 두 가지 태스크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 세그멘테이션에서 뭔가 뭐 수도 레이블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 클래시피케이션을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바빌리티 값이 나왔을 때 그 프로바빌리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이제 레이블로 여겨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그레션에서는 조금 알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첫 번째 한계점이 있었고 사실 제일 큰 한계점은 이 두 번째인데 이제 대부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사용됐던 방법들은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어떤 특정 인풋에 펄터베이션을 줘서 그것과 펄터베이션 안 준 것과의 어떤 컨시스턴시를 비교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런 펄터베이션, 이제 뭐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 같은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는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런 방법이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게 두 번째 한계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테이션을 했을 때는 아예 마스크도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마스크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아예 레이블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컨시스턴시 자체를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 한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들을 조금 피해서라도 어떻게든 펄터베이션을 주는 연구들이 그래도 조금씩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펄터베이션 어파인 트랜스폼 기반의 어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컴믹스 같은 이런 어그멘테이션들을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예, 이 이미지와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컴믹스를 해서 합친 거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구하고, 그리고 그냥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구해서 이것끼리 다시 컴믹스를 하고, 이거 두 개를 이제 최종적으로 컨시스턴시 로스로 비교를 하게 되는 이러한 연구가 있었고,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슈퍼바이즈 로스가 이제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은 네, 크로스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계속 진행을 해주게 되고, 동시에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메인 디코더 이외에도 이제 이 인코더를 통해서 만들어진 피처에 특정 펄터베이션을 줘서 준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것끼리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코더를 한 K개 정도 만들어놔서 각각끼리 언슈퍼바이즈 로스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가이디드 콜라보레이티브 트레이닝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방법은 이전의 연구들처럼 인풋이나 피처의 펄터베이션을 적용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인풋 이미지 하나가 있으면 아예 모델을 두 개를 만들어서 뭐 같은 구조든 다른 구조를 갖든 다르게 초기화가 된 모델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아웃풋으로 이제 어떤 거를 비교를 하는, 이제 뭐 마스크랑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마스크와 프리딕션 값의 차이를 통해서 뭐 그러면 이렇게 뭐 엣지 혹은 뭐 다른 방식의 그런 게 나오겠죠. 이런 뭐 엣지를 가지고도 뭔가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런 플로우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온 프리딕션 값이랑 또 로스를 계산을 하는 이런 좀 복잡하게 로스를 구현을 해가면서 결국엔 펄터베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세그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완전 앞에서 설명드렸던 픽스 매치랑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이 인풋을 가지고 위크 어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해주고, 그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아웃풋이 나왔으면은 그 아웃풋이랑 이 모델에서 이 이미지에 대한 그래드캠을 뽑아서 나온 뭔가 또 다른 뭐 피처 맵이랑 같이 어떤 캘리브레이티드 퓨전을 통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을 이제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이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에서 나온 이 모델의 아웃풋과 얘를 비교를 해주게 되는 거죠. 완전히 픽스 매치의 세그멘테이션 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수도 세그가 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 간단하게 세미 슈퍼바이 러닝을 뭐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렸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은 정말 솔직히 너무 간단한데, 어떤 인풋이 있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이디드 콜라보레이티브 트레이닝과 같이 모델을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특정 인풋에 대해서 각각 모델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델 아웃풋을 각각 수도 레이블을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을
이 2번 모델의 수도 레이블로 사용을 해주고, 어, 2번 모델에서 나온 이 수도 레이블을 1번 모델의 수도 레이블로 사용을 해주는, 이렇게 좀 크로스를 해줘서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의 이제 학습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 외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이디드 콜라보레이티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 두 개를 만들어서 이거 두 개 각각의 이제 아웃풋끼리 비교를 해주는, 물론 이제 사이에 특정 X에 대한 레이블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었고, 컴믹스 세그는 이런 펄터베이션을 주는데, 펄터베이션이 단순히 어거멘테이션이 아니라 컴믹스였죠. 그래서 컴믹스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아웃풋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수도 세그는 픽스 매치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위크 어그멘테이션 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수도 레이블로 만들어서 그거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의 아웃풋과 이제 비교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조금 모식도랑 이제 로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 P1과 P2는 각각 모델 1번과 모델 2에 대해서 X에 대한 인풋에 각각 아웃풋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Y1, Y2는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요.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픽셀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물론 다른 로스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P 1번 모델의 아웃풋과 어, 이 네, 그 1번 모델의 아웃풋과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레이블, 그리고 여기 2번 모델의 아웃풋과 2번에 대한 레이블, 이거를 그냥 실제 레이블과 학습을 시켜주는 게 슈퍼비전 로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는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랑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둘 다 이제 로스 방식은 사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수도 레이블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1번에 대한 아웃풋과 2번의 수도 레이블, 2번에 대한 아웃풋과 1번의 수도 레이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을 해서 로스를 구현을 해주는 게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입니다. 그리고 람다는 이제 여기에서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의 웨이트라고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모델의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파스칼 VOC랑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었고, 어, 레이블드 데이터셋의 이제 비율을 이전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연구들과 거의 비슷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전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만 사용을 해서 각각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주었고요. 그러면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여기 2분의 1만 레이블드 데이터로 사용했으면 2분의 1이 언레이블드 데이터가 될 거고, 4분의 1을 레이블드 데이터로 사용을 했으면 4분의 3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다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으로 여기고 학습을 진행을 해주었고요. 이밸루에이션은 MIOU 매트릭을 사용을 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일단 어쨌든 세그멘테이션 모델들, 여기서는 딥랩 V3 플러스를 사용을 했는데, 딥랩 V3 플러스를 보시면은 그림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백본 네트워크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디코더 방식으로 한 두 번 정도 사이즈를 업 시켜주는 디코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 네트워크 부분을 그냥 레즈넷 50이나 레즈넷 101 같은 일반적인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 얘네들은 다 이미지넷으로 사전에 학습된 웨이트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껴줘서 여기는 같은 모델, 백분 쪽은 같은 모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뒤에 디코더 부분만 이제 랜덤으로 초기화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결과를 보시면은 왼쪽이 레전에 50을 백본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 레전에 101로 백본으로 했을 때 결과인데 거의 형상이 같기 때문에 왼쪽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베이스라인이 그냥 단순히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그냥 레이블드 데이터만 사용을 했을 때의 성능인데 그때보다 이 빨간색과 초록색 모두 다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빨간색은 컴믹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고 초록색이 컴믹스를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컴믹스를 사용을 했던 경우가 모든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의 비율에 대해서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성능 결국에 레이블드 데이터의 수가 적으면 성능이 떨어지는 게 분명한데 근데 여기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를 했었는데 민티처, 크로스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그리고 가이디드 콜라보레이티브 트레이닝 이 세 가지와 이제 컴믹스 세그 이렇게 네 개의 모델과 비교를 했는데 먼저 파스칼 VOC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 VOC로 성능을 비교했을 때도 모든 모델에 비해서 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컴믹스를 사용을 했을 때가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시티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컴믹스 세그를 사용을 하진 않았는데 이때 뭐 학습할 땐가 인퍼런스 할 땐가에 아마 학습할 때인 것 같아요. 학습을 할 때 GPU 메모리 때문에 제대로 실험을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실험 시티스케이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컴믹스를 사용을 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랑 그 앞에서 이 크로스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에서 사용됐던 로스랑 이제 두 개를 이제 뭔가 비교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 위에 네 개가 이제 실험을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을 사용했을 때고 밑에가 크로스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이 연구를 해서 사용됐던 로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를 레이블드 데이터와 언레이블드 데이터 그리에 대해서 모두 사용한 것과 이제 슈퍼바이즈드 로스도 다 같이 사용을 한 게 성능이 제일 좋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가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의 웨이트였는데 파스칼 VOC에서는 람다가 1.5일 때 그리고 시티스케이프는 람다가 6일 때가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람다가 결국에 1보다 둘 다 크니까 슈퍼바이즈드 로스보다 이런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의 비중을 더 크게 두면은 모델의 성능을 더 끌어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실험은 그냥 싱글 네트워크 수도 슈퍼비전이라고 이제 원래는 CPS 이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이 모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각각 예측을 진행을 해서 각각 수도 레이블로 만드는 두 가지의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약간 픽스 매치와 비슷한데 픽스 매치는 위클리 어그멘티드 데이터랑 스트롱리 어그멘티드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프리딕션을 진행을 했다면 여기서 그냥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같은 프리딕션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가지 프리딕션 값을 수도 레이블로 만들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게도 놔두고 한번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얘는 이제 모델을 하나만 썼을 때의 학습을 진행을 한 거죠. 그때보다 그냥 모델을 마음 편히 두 개를 놓고 쓰는 게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위에가 아마 파스칼 VOC였던 것 같은데 보시면은 뭐 2분의 1일 때는 거의 성능이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좀 거의 레이블드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셀프 트레이닝과 이제
합쳐보기도 하고 이것과 이제 비교해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셀프 트레이닝은 노이즈 스튜던트라는 연구를 말을 합니다. 노이즈 스튜던트라는 모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모델을 그냥 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주면 이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이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뭐 여기서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드랍아웃, 스토캐스틱 뎁스 이러한 테크닉들을 사용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학습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가지고 언레이블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인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수도 레이블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학습 모델의 성능을 점점 끌어올려가는 이런 노이즈를 조금씩 더 주입을 해가면서 성능을 더 높여가는 방법이 노이즈 스튜던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도 적용을 해보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냥 비교를 해보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했던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를 사용을 한 것과 이 로스를 가지고 노이즈 스튜던트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가 성능이 좀 더 좋은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our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셀프 트레이닝, 이제 노이즈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 방식인데 이렇게 많이 학습을 시키는 만큼 뭐 스텝이나 에포 수가 늘어날 텐데 그것과 그냥 똑같이 그 스텝 혹은 에폭 수를 맞춰서 학습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시킨 게 이제 our 플러스입니다. 근데 our 플러스를 보시면은 노이즈 스튜던트보다 그냥 학습을 오래 시켰을 때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 스튜던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를 사용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이니까 결국에 마스크 퀄리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B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C가 단순히 슈퍼바이즈드 로스만 사용을 했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오류가 많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크로스 수도 슈퍼비전 로스를 사용을 했지만 컴믹스를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가 B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러한 좀 물체가 하나씩만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겹쳐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프리딕션이 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컴믹스를 이제 진행을 해주면은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이렇게 마스크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